그때 이제 공무원 준비를 했었어요. 공무원을 4개월 정도를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 4개월 동안 정말 그때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었었는데 이제 4개월째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거울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IFB 내추럴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최훈총입니다. 저는 총총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내추럴 선수로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여러분들께 건강한 운동법 알려드리고 또 저 선수로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제 성악과를 전공을 하고 원래 독일을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제가 사실 통풍이 좀 심하게 왔었어요. 통풍인지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막 발목이랑 무릎이랑 이런 데가 너무 심하게 붓고 아파서 제가 이거를 유학을 못 가게 되겠더라고요. 너무 무대에 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서 있는 게 힘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운동을 그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운동이 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우연찮기에 또 대회를까지 나가게 돼서 보디빌딩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하게 되면서 아예 또 이쪽으로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두 가지였는데 가수의 꿈이 사실 더 컸고 뭐 보디빌더의 꿈은 사실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그냥 운동 취미러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동도 사실 되게 좋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게 된 거는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정말 저에게서는 어쨌든 노래에 많이 인생을 바쳤었는데 그거를 아예 바꾸게 되면서 좀 많이 힘들었지만 운동으로 좀 그거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좀 극복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루틴 같은 건 사실 딱히 없는데 운동 전에 한다는 뭐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뭔가 바뀌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 전에 식사를 2번 정도를 하고 할 때가 가장 운동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2끼를 먹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 전에 좀 커피를 한 잔 마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선수분들은 이제 부스터라고 프리워크아웃이라는 부스터를 먹고 약간 좀 각성된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좀 너무 각성이 많이 돼갖고 운동을 너무 오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부모님은 제가 항상 하는 거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보디빌딩으로 대회를 나간다 할 때 그때 나이가 제가 30 거의 3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갑자기 네가 무슨 30살에 뭐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냐. 그래서 좀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또 어쨌든 제가 그때 되게 열심히 정말 준비를 했거든요. 뭐 다이어트도 진짜 3달 동안 거의 뭐 유산소를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웨이트도 막 2시간 반씩 2번을 하면서 정말 하루 종일 진짜 운동만 하고 식단만 하고 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부모님께서도 제가 처음으로 저렇게 뭐 노래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더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그거를 좋게 보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죠. 네. 반대보다는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성악으로는 제가 콩쿨이라는 경연 대회가 있거든요. 그 경연 대회를 아직 한 번도 참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 실력이 아직 기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도전이라는 걸 못 했었거든요. 성악을 하는 데는. 근데 보디빌딩은 제가 아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대회가 수준이 어느 정도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도전을 한 거였어요. 처음으로 딱 그 1등이 되는 순간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진짜 정말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을 때 이렇게 1등이라는 걸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정말 그때 좀 울었거든요. 제가 눈물이 많지 않은 편인데 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너무 기뻤고 정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이렇게 이룰 수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들보다 늦었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회를 좀 많이 뛰어보자. 그래서 1년에 13개 정도씩 대회를 계속 막 도전을 하면서 대회 8년 차인데 그동안 이제 제가 수상을 한 거는 6개 단체에 제가 내추럴 프로를 땄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등을 하고 1등한 선수들끼리 이제 그랑프리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1등을 하면은 이제 프로 카드를 주게 돼요. 이제 그 프로 카드를 제가 6개 단체에 프로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거의 제가 최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6개 단체가 다 이제 해외 단체들인데 거기서 마지막에 IFB 프로라는 단체까지 제가 내추럴 프로가 되면서 가장 많은 프로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2018년에 제가 이제 첫 보디빌딩 대회를 나갔을 때 그 다음 주에 이제 WNBF라는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내추럴 단체에서 하는 이제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제가 그때 첫 번째로 프로를 땄고 그 다음 해에 이제 PCA라는 영국 단체에서 프로를 따고 그 다음에는 이제 NPCA라는 PCA 이제 내추럴 대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도 이제 프로를 딴 후에 제가 인바라는 미국 단체에서 또
프로를 따고 ICN이라는 호주 단체에서 프로를 따고 이제 마지막으로 IFBB 2023년에 IFBB라는 단체에서 미국에서 이제 프로를 따게 돼서 6가지 단체를 프로를 따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 가장 마지막에 땄던 IFB 프로가 정말 1년에 그 당시에나 내추럴 선수가 한 명밖에 프로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거를 도전을 제가 5년 정도 하면서 그 대회만 프로 카드를 주는 대회가 있거든요. 대회만 한 13번 정도 제가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대회까지 제가 참여를 하면서 그 마지막에 2023년에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베네이더 내추럴이라는 대회에서 프로를 따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는 처음에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냥 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찍은 거였거든요. 뭐 콘텐츠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운동하는 모습이 그냥 멋있어갖고 멋있는 것 같아서 그냥 찍어서 그냥 올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운동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 제가 다이어트 했던 방법들 이러면서 계속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이제 콘텐츠도 하고 좀 헬스 초보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17만 유튜버까지 됐고, 병행을 하면서 힘든 점은 사실 예전에는 제가 구독자 10만까지는 제 혼자서 편집을 했거든요. 촬영을 하고 제가 편집을 하고 핸드폰으로 찍고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을 때는 정말 좀 한 6시간, 7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목 디스크도 오고, 정말 그러면서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대회도 나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트레이너 생활도 하니까 이제 PT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PD님이랑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덜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힘든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죠. 컨텐츠를 얼만큼 더 재밌고 좀 좋은 컨텐츠를 만들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스트레스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다른 거 힘든 거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늦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거를 보고서는 나도 유튜브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아버지 해보시라고, 오면 이게 힘든 건데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 되셔갖고 이제 수길따라는 여행 유튜브를 하시는데 거의 한 30만 가까이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되시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쟤는 요거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구독자가 얼마 안 되셨을 때 저랑 이제 합방을 원하시더라고요. 자기 구독자 늘리고 싶으시니까. 근데 제가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한번 출연 시켜주시면 안 되죠? 아빠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 여행 유튜브시니까 제가 아버지랑 같이 한번 여행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담아보려고도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좀 운동, 시니어분들도 요즘에 그 운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운동 알려드리고, 저는 아버지 채널에서 같이 이렇게 가족, 부자가 여행을 하는 모습을 남겨두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원하시나요? 퍼스트미트. 제가 이제 유학을 포기하고 그 중간에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중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가 가장 또 힘들었던 제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공무원 준비를 했었어요. 공무원을 4개월 정도를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 4개월 동안 정말 그때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었었는데, 이제 4개월째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거울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살이 엄청 쪄갖고 제가 배도 나오고 얼굴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우연히 거울로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전에는 항상 성악을 하면서 대중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약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보여지게 되니까 엄청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엄청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가 사실 잘 울지 않는 그런 성격인데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너무 힘들고 나는 이 모습이 진짜 너무 내 모습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이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잘 없는 사람이긴 한데, 그 힘든 시기마다 좀 운동으로 극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어쨌든 다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살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헬스장을 바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건강하게 운동하고 다이어트 된 모습을 보니까 다시 자신감도 올라가게 되고, 또 진짜 열심히 내가 또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춘천시 합창단이 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다시 하게 됐죠. 몸도 건강하게 되고 다시 직장도 이제 얻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제가 이미 유튜브를 좀 시작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2018년에 첫 대회를 나가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목표가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2019년쯤에 제가 IFB 프로가 되는 게 목표라고 제가 말을 했던 그 영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도전을 하면서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IFB를 프로카드 따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전할 때마다 이제 계속 실패하고 안 되니까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저를 싫어하시는 뭐 악플러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께서 너는 절대 못 딴다. 나이도 이제 뭐 거의 40이 다 돼가니까 이제 절대 못 딸 거다 했는데, 저는 그때도 계속 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진짜 꼭 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꼭 내가 딴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계속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고, 다음에 또 발전해서 도전하고 하다 보니까 23년에 이제 그때 딸 때는 오히려 진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내가 못 따면 다음에 따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하니까 그때 딱 5년 만에 IFB 프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은 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늦은 나이에 직업을 바꾸게 된 거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내가 하고 있던 일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도전할 때 좀 많은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이 힘듦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성악을 하다가 운동 쪽으로 아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서 운동 쪽에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잘 풀린 케이스고, 저의 이런 도전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모으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뭐 이렇게 모은 적이 잘 없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제가 좀 수집하고 모으는 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 가수들의 CD를 모으는 게 저의 그런 유일하게 좀 모으는 게 취미였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제 CD를 구하기 위해서 한정판 CD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되게 구하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특히 예전에 SES를 되게 팬이었어요. SES 팬이었는데 그 그룹이 일본 활동을 했어요. 그 시기에는 그 일본 CD를 사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요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90년대에는 그 일본에서 그 CD를 약간 밀수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서 구하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CD를 막 모으고 했을 정도로 제가 그런 CD 수집하는 게 저의 취미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모습이 바뀐 이런 카드가 나온다는 게 저는 뭐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저도 한번 소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단순히 그냥 그림만 그려져 있는 카드가 아니라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보드숏이 같이 이렇게 붙여서 있는 그런 카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신기해서 저도 좀 그런 카드에 대해서 좀 원래 그런 잘 몰랐거든요. 그런 세계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알게 되면서 그런 수집도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IFB 프로를 따려고 정말 많은 도전을 하고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IFB를 제가 땄을 때 그때 얻었던 IFB 프로 카드와 그때 입었던 보드숏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보드숏이 저한테 보면 되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여드릴까요? 네. 요 이제 보드숏인데 약간 우리나라 약간 태극기 느낌의 그런 이제 미국에서 열린 대회였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국뽕이 좀 오르는 그런 느낌의 보드숏을 입어봤는데 이것도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잘 어울리고 색깔도 되게 예쁘고 해서 이 바지가 진짜로 저한테 어떻게 보면 행운을 가져다준 그런 바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딱 입고 프로 카드를 땄던 그 바지입니다. 네. 제가 원래는 운동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IFB 프로까지가 사실은 저의 목표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을 한 거고, 사실 프로카드 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그거를 목표로 두고 이제 계속 운동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제 한 거였는데, 어쨌든 그 목표를 이제 이룬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목표로 생각을 하는 거는 프로끼리 경쟁을 해서 사실 마지막 무대인 올림피아라는 무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올림피아의 무대는 사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프로인 선수들은 너무 이제 몸이 좋은 상태고 거기서 타고남까지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지금 나이에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그래도 그 열심히 도전은 계속 할 거고, 진짜 저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저 같은 이제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몸도 좋으시지만 노래를 잘하신다던가, 아니면 연기를 잘한다던가, 뭐 정말 잘생겼다던가, 정말 내추럴 선수들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좀 스타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어쨌든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여기서 내추럴 선수들을 좀 알려드리고 이분들을 좀 더 대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의 목표가 됐습니다. 네. 제가 정말 이 운동으로 늦은 나이 어떻게 바꾸게 된 거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10년 이상 열심히 노력하고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리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새로운 목표를 이제 두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리라 봐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정말 뭐 투잡, 쓰리잡 막 정말 N잡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꿈과 목표가 있다고 하시면은 그 목표를 위해 꿈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끝까지만 붙잡고 있다 보면은 그 원하시는 목표의 모습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러닝을 좀 했었어요. 10km 러닝을 원래 뛰는 걸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 10km 러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희가 머치라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10km를 딱 맞춰놓고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뛰면은 10km가 점점 이제 가까워지면서 채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멈추면은 그 10km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내가 계속 뛰고 있으면은 걷던 내가 아니면 뭐 천천히 걷던 아니면 정말 뭐 기어가던 구르던 어쨌든 움직이면 계속 10km에 가깝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내가 목표를 잡았다고 하면은 멈추지만 말고 계속 뛰고 걷고 하다 보면은 그 목표에 점점 가까워질 거라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향도 마찬가지로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뭐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어쨌든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방향도 계속 뛰고 계속 내가 목표에 대해서 열심히 도전을 하다 보면은 그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했던 방향도 결국에는 올바로 가려 했던 방향에 점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결국 성악을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쪽 방향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운동으로서 더 잘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노력들이 저한테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견딜 수 있고 혼자 연습하고 견딘 그 시간들이 그게 운동에 와서도 그게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목표를 잡고 이제 가신다고 하면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뛰시고 계속 어떤 방향이든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뚜기. 예. 나는 오뚜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진짜 실패해도 계속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저한테 가장 제가 유일하게 느끼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내가 실패하거나 했을 때 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오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나요? 나는 오뚜기다.